식사들 하셨습니까? 오토바이 라이딩의 위험한 요소들 중에서 사람에 의한 위험 요소를 여태까지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이해하기 어려운 도로 사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도로 사정이 나쁜 거는 아니죠. 동남아 국가나 몽고, 중국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나쁜 건 아닌데, OECD 국가 중에서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특히 이제 일본이나 가까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도로 사정이 우리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되게 매끈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정돈된 느낌이 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도로들 위에 이제 확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보강하면서 도로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도로망이 말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 친구들, 특히 이제 베트남이나 몽골 친구들이 한국에 와보면은 되게 놀라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도로가 시골길까지 다 포장이 돼 있고, 그리고 비포장을 보기 힘들고 그런 거에 상당히 많이 놀라던데,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미흡한 면이 상당히 있고, 또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라이더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상당히 많은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좀 후진적인 문화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도적인 후진적인 문화도 좀 있는 것 같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에 대한 의식의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도로가 주는 위험 요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들이 이제 고속도로나 저용도로를 통행을 못하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들 하시죠. 이제 통행은 도로교통법 63조에 의해서 건설기계나 이륜차는 도로를 출입할 수 없는 고속화 도로를 이제 전용도로라고 그러고, 고속도로는 또 마찬가지긴 한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법인 것 같아요. 고속도로나 전용도로 위반을 하면은 도로교통법 154조에 벌금 30만원 및 구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류 결정이라는 게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처벌이거든요. 그리고 과태료가 아니고 벌금입니다. 벌금하고 과태료하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태료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내고 나면 그냥 끝나는 돈인데, 벌금은 전과입니다. 교통 전과에 남습니다. 나중에 그 경력조회를 하면은 벌금 전과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죠. 저용도로가 이제 특히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좀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저용도로 통행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용도로를 설치를 어떻게 하는 거에 의문을 가져서 한번 찾아봤더니 최고속도하고 중앙분리대 설치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에 맞춰서 설치를 하면은 지자체까지는 뭐냐면 군수까지입니다. 시도 군수 아니면 도지사가 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에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도로 아무데나 지자체에서 만들어 놓고 저용도로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죠. 일부 조건만 갖추면은. 그래서 되게 쉽게 전용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폐쇄하는 것도 똑같이 협의체에 의해서 도로 폐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개설한 도로는 다시는 저용도로를 해제를 하는 경우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저용도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추세예요. 저희 충청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전라도 지역도 마찬가지고, 경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륜차가 상당히 많이 소외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요게 헌법소원을 꽤 많이 했어요. 5번이나 헌법소원을 했더라고요. 07년, 08년, 11년, 15년, 17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헌법소원을 냈는데 계속 합헌 판정이 나서 저용도로나 고속도로 통행은 아예 불가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지금 통행이 안 되는 나라가, 아예 전면 금지된 나라가 인도네시아, 베네수엘라, 태국, 파나마, 파키스탄, 이렇게 5개국만 고속도로 통행이 안 된답니다. 이륜차가. 그리고 중국의 일부 성, 우리나라 따지면 도죠. 도에도 통행이 안 되고요. 그리고 독일과 볼리비아는 전 배기량 상관없이 이륜차가 다 고속도로 통행이 되고요.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배기량에 따라서 몇 cc 이상이면은 통행이 가능하고, 통행이 안 되는 배기량이 있고, 그렇게 좀 구분을 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씁쓸하죠. 제 유튜브에도 일본 친구가 한국은 고속도로 못 들어간다며? 라고 약 올리고 댓글 달았던데,
뭐 고속도로 통행하는 거는 그렇다 쳐요.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은 저용도로 통행점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예전처럼 우리나라도 92년도까지는 저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었습니다. 250cc가 되면은 저용도로 통행이 가능했거든요. 노들길하고 그 올림픽대로를 마지막으로 이제 92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용도로 통행이 금지가 됐는데, 그 원인은, 그리고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난폭 운전, 뭐 끼어들기, 갑작스런 차선 주행, 뭐 이런 것들은 민원에 의해서 아마 91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고 공포가 되고 92년도부터 금지가 된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는 노들길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 올림픽대로를 88고속도로라고 그랬나요? 아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예, 오토바이들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했어요. 250cc 이상 오토바이들. 그렇게 예전에 보면은 막 250cc 막 CB 400인가요? 거기다가 막 냉장고 싣고서 그 올림픽대로를 막 질주하는 장면을 가끔가다 볼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런 장면들 때문에 이제 결국은 저용도로 통행이 금지된 거는 어떻게 보면 운전자들의 잘못이죠. 공무원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적인 운전자들이 잘못한 겁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저 그럼 안타까운 좀 사연이 좀 있고요. 이에 대한 뭐 대책을 얘기하기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저용도로 통행을 못하면서 굉장히 불편해진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도시를 외곽을 우회하는 도로들은 저용도로가 많기 때문에 그 저용도로를 타지 못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시내를 통과해야 되는 불편함을 이륜차 운전자들이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 개인적으로 다녀보면은 라이딩을 많이 가는 이제 태백 같은 경우에 서울 경기권이나 뭐 충청권이나 마찬가지겠지만은 제천영월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문제는 제천서 영월을 통해서 예미역까지는 저용도로죠. 근데 그 저용도로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이제 한반도면에 이제 간선도로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도로를 다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예 그냥 저쪽 영월이 아니고 정선으로 돌아서 다니기도 하는데, 정선으로 돌아가는 길도 좋지는 않아요. 맨 공사판이고 엉망진창이죠. 별어곡역에서 정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정선서 이제 밑한변으로 해서 이렇게 평창으로 가서 주천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도로 또한 엉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니기 상당히 힘들고,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그러면은 시간적인 물리적인 데미지 좀 있고요. 또 나쁜 곳이 이제 뭐 저거 개인적으로는 전주에서 순창 내려가는 길도 저용도로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남원 쪽으로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저용도로들이 곳곳에 있다 보니까 참 애매해요. 되게 애매해요, 다니기가. 그리고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고요. 뭐 대책이라고 하는 이거 뭐 일단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들어가면 일단 벌금 30만원 두드러 맞고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나 다음지도로 사전에 코스를 다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주행시에 내비게이션을 또 안 쓸 수가 없어요.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뭐 스마트폰 쓰든지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을 따로 장착해서 사용을 하든지 내비게이션으로 적극적으로 회피하는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저용도로에 1m만 물리더라도 내비게이션이 엉뚱한 곳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죠. 뭐 어쩔 수 없는 문제니까, 법이 그렇다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데 참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로 시설물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도로 시설물 중에서 이제 제일 우리가 문제되는 게 이제 과속방지턱이죠. 요게 도로교통부에서 얘기하는 도로 시설물 및 관리 지침에 의해서 이게 규격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격이 딱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과속방지턱 높이를 준수하지 않고 시설을 하고 거기에 표기를 안 해가지고 오토바이가 막 날아갔고 사람이 사망한 사고가 있다고 뉴스에 몇 번 나오던데, 딱 규격 자체가 있습니다. 플라스틱이나 고무 아니면은 아스팔트나 아니면 시멘트로, 그러니까 도로하고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야 되는 그 규격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그 시설물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은 규격하고 뭐 높이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막 만든 개인이 설치한 시설물도 있습니다. 특히 시골 동네 가거나 그런 골목길 같은 데 가다 보면은 거기서 뭐 차가 과속을 한다, 서행을 안 한다는 이유로
그냥 막 만들어 놓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치고 가면 사고 나는 게 아니고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과속 방지턱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넓이하고 높이를 규격 내로 만들지 않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오토바이가 가다 보면 날아요. 빠른 속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르기도 하고, 특히나 이제 또 이 과속 방지턱이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이가 일정하게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각진 과속 방지턱들이 있어요. 플라스틱으로 특히 이제 설치한 과속 방지턱들이 그렇고, 또 아파트 내나 아니면은 뭐 아파트 단지 내나 아니면은 그 골목 같은 데 설치된 과속 방지턱 중에서는 각진 과속 방지턱들이 있어가지고 오토바이 치고 가면은 꽝 소리 나죠. 진짜 뭐 포트홀 친 것보다 더 심한 꽝 소리 나는 것 떠나서 오토바이 진짜 부서지는 거 아닌가라는 싶은 과속 방지턱들도 있고요. 또 이게 거리 제한이 없어요. 거리를 뭐 몇 미터 간격으로 설치해야 된다 뭐 그런 제한이 없다 보니까 너도나도 설치하다 보니까 이거 뭐 한 어느 동네 가면은 막 50m 간격으로 있는 것도 있습니다. 50m 이내 간격으로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아예 뭐 시속 30km, 20km 달리는 것도 안 되게끔 만들어 놓은 도로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과속 방지턱 진짜 넘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아무리 제가 라이딩을 다녀봐도 이 과속 방지턱을 어떻게 넘어야 쉽게 편하게 넘는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제가 아는 방법은 그냥 의자에서 일어나서 서서 지나가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속도 줄이고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의자에서 일어나서 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뭐 누구는 뭐 대각선으로 넘으면 뭐 충격이 덜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과속 방지턱은 말 그대로 속도를 내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결국은 속도를 줄이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도로에 빨래판이라는 게 있죠. 빨래판. 이게 뭐 가로로 된 것도 있고 세로로 된 것도 있는데, 이게 아무리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제 검색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빨래판이라는 게 정식 명칭은 아닐 것 같은데 정식 명칭을 못 찾았어요. 아시는 분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게 지능형 자동차 부품 연구원의 그 도로 시설물, 시설 장애물 뭐 이런 걸 주파하는 그 도로 가끔 보이죠. 왜 자동차 오토뷰 같은 거 보면 이렇게 꿀렁꿀렁하는 그 도로 시설물을 이렇게 넘는 그 시설을 하는 그 연구원인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빨래판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이게 빨래판이 정식 명칭인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그루브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세로로 된, 우리 같은 주행 방향으로 된 미끄럼이나 빗물 배수를 위한 시설물이 이제 그루브라고 그러고, 럼블 스트립이라고 그래갖고 가로줄이 있습니다. 가로줄은 이제 졸음 방지, 미끄럼 방지 이런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럼블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가끔 보면 이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이런 노래, 그 시흥 쪽 지나다 보면 그 노래가 나오는 시설물들도 있고 그러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이제 그루브라는 세로 방향으로 내 진행 방향으로 돼 있는 빨래판이 문제긴 한데, 이게 직선도로에 설치되어 있으면 그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직선도로보다는 경사진도로나 곡선도로에 설치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요즘 빨래판이 뭐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도로를 그냥 절개를 해놓은 게 아니고 빨간색 이렇게 페인트를 발라놓은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이제 타이어가 껴갖고 핸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핸들을 놓친다는 보다는 그 주행 경로를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핸들 털림 현상도 좀 있고요. 이게 참 차를 안전하게 달리고 그 제대로 속도를 내고 달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 오토바이한테는 이게 쥐약이거든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공기압을 적정하게 맞추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타이어가 넓으면 넓을수록 유리합니다. 자동차에 맞춰서 접지 그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극복하기는 쉽다 그러는데, 타이어가 아무리 넓어야 자동차 타이어만큼 넓을 수는 없잖아요. 이것도 또 방법이 없고, 또 오토바이 타이어가 자동차처럼 깍두기 타이어가 아니고 둥그런 타이어이기 때문에 접지 면적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극복하기가 힘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곡선에서 이제 빨래판을 만나면은 고단 기어로 주행하는 것보다는 기어 단수를 좀 한 단계 낮춰서 엔진 브레이크하고
그리고 트랙션을 좀 주는 악셀레이팅을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이렇게 좀 치고 나가는 주법으로 좀 극복을 하기도 하는데 간혹 가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 또 많이 하는 시설 중에 또 하나 있죠. 예, 바닥에 빨갛게 칠해놓는 도색. 예, 이게 정상적으로 아마 이게 공사가 돼 있다고 그러면은 그 도색뿐만 아니고 거기에 이렇게 물결무늬라든가 아니면 무늬를 주어야 되는데, 이게 어디 가보면은 그냥 도로 위에 페인트만 그냥 발라놓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리고 이 페인트가 내구성이 약해서 다 껍데기가 까지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차량들이 이렇게 많이 밟으면은 뭐라 그럴까요? 그 부분이 맨질맨질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오토바이한테는 되게 미끄럽고, 예, 안 좋고, 또한 비가 왔거나 아니면은 뭐 눈 같은 게 왔을 경우에는 더 미끄러운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게 원래는 배수나 아니면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이런 설치를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곡선 부분에 많이 설치를 하는데 오히려 주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가드레일에 대해서 또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드레일 설치 목적은 뭐 추락 방지나 뭐 도로 이탈 방지, 뭐 그리고 이제 극한의 상황에서는 브레이크가 안 듣는 경우에 이제 차를 긁어서 정지할 수 있는 목적, 이런 걸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기도 하고, 인원과 차량과 분리하기 위해서도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는데, 이 곡선의 가드레일이 참 위험한 게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륜차 운전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가드레일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진짜 중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가드레일 밑으로 빨려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주에 허리가 꺾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드레일 그 철판 면에 머리를 부딪혀 갖고 중상에 이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걸 좀 곡선 부분만이라도 가드레일을 철판을 이중으로 설치해서 밑에 공간을 없앤다든가 아니면 좀 모양을 개선한 형태의 가드레일을 설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예산 문제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문제가 좀 있는 게, 한번 설치했던 게 문제가 없었는데 돈 들이고 시설부를 또 바꿔서 안전 규정 뭐라 그럴래요? 안전성 검토를 다시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행정 소요가 늘어나니까 안 하는 거죠. 기존 가드레일이 파손되면은 똑같은 가드레일로 그냥 설치를 또 하는 거죠.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도로 상태에 따라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죠.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는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 이런 것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포트홀이나 도로 파손 문제가 왜 심각하냐면,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 휠이나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아니면은 들이박으면은 큰 사고로 이어지죠. 낙차하는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얘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친구 같은 경우에는 할리 데이비스는 와이드 글라이드를 지금 타고 있는데, 이 앞 타이어가 80, 90, 21입니다. 편평비도 그렇고 타이어가 되게 앞 타이어가 얇죠. 그리고 포크도 스포크 휠이에요. 속에 주부가 들은 휠이거든요. 그런데다가 정면으로 박으면요 100% 빵꾸납니다. 근데 빵꾸나면은 이 스포크 휠의 최대 단점이 뭐냐면은 레디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바람만 빠지는 게 아니고 주부가 터져요. 속에 있는 튜브를 갈아야 되는데, 튜브를 가는 게 일반 센터에서 안 갈아줍니다. 왜 안 갈아주냐면은 갈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스포크 휠을 그 타이어 꽂는 데다가 못 올려서 작업을 못 하더라고요. 수공으로 빼야 돼요. 자전거 휠 타이어 빼듯이. 근데 자전거 타이어하고 오토바이 타이어는 수공으로 빼는 거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정말 힘듭니다. 예전에 한번 같이 라이딩 갔다 빵꾸 나가지고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스포크 휠 튜브 타이어들 같은 경우에는 빵꾸 나면은 견인이에요, 견인. 근데 포트홀이나 뭐 도로 파산 지역 같은 거 갖다 들이받으면은 이렇게 얇은 타이어들은 100% 빵꾸 나거든요. 뭐 라이딩 잡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매놀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매놀이 참 웃긴 게, 이게 도로를 포장하면은 도로가 자꾸 두꺼워지잖아요. 근데 맨홀 위치는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맨홀 있는 지역이 움푹 파여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솔직히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맨홀 단차를 높이는 조절할 수 있는
그 어댑터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걸 설치하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그 가격이 있으니까. 참 그렇기도 하고, 또 지방도 같은데 2차선 도로를 가다 보면은 마을 입구 같은 경우에 뭐냐면 상수도 밸브 매놀이 있어요. 이거는 크기가 되게 작아요. 일반 매놀은 이게 크기가 한 1m 정도 되는데, 그런 상수도 밸브 매놀은 크기가 뭐 지름이 한 15cm, 20cm 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포장을 하는데 그게 이렇게 묻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고서 포장을 하다 보면은 진짜 일본 포트홀 치는 거와 똑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맨홀 주변부가 맨홀이 철로돼 있기 때문에 주변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하고 딱 붙지를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부가 깨져가지고 포트홀이 형성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맨홀 자체가 되게 미끄럽습니다. 아침이나 아니면 비가 왔을 경우에는 맨홀, 진짜 오래된 맨홀, 특히 맨질맨질하게 된 맨홀 같은 경우는요, 그 위에서 브레이크 가면은 100% 전도입니다. 제가 깔아봐서 알아요. 뒷브레이크하고 앞브레이크를 같이 쓰는 스쿠터를 타고 가다 맨홀에서 깔려가지고 아주 그냥 야무지게 한번 깔아가지고 오토바이도 부서지고 많이 깠죠. 무릎팍, 뭐 허벅지, 등짝 다 깠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맨홀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약지반이라고 하는 게 있죠. 도로 가다 보면 가끔 표시판으로 연약지반 표시판이 보이는데, 이 연약지반의 문제는 뭐냐면 도로가 침하돼서 울퉁불퉁한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울퉁불퉁한 거 정도만 하면 괜찮은데 이게 쿵쿵 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 치마가 된 곳이 이게 그 간격이 좁으면은 쿵쿵 치죠. 허리 작살나죠, 아주 그냥. 그래서 그 연약지반도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요. 또 도로 접점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다리 포장이나 아니면은 다리하고 도로 경계면, 그 다리하고 다리 사이, 이런 경우에는 경계면이 생기죠. 왜냐면 다리 같은 건 이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늘어나는 부분에 그 여름과 겨울의 간극을 맞추기 위해서 이경면이 있죠. 다리 끝부분에서 도로 쪽으로 이경면이 있는데, 다리는 견고하게 서 있는데 도로가 침하됐다고 한다면은 거기 턱이 생기죠. 그런 턱도 좀 문제가 좀 많고요. 이게 도로 포장을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포장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포장 기계가 되게 넓은 게 있어서 이게 라인 2개씩 이렇게 포장하는 경우도 본 것 같은데, 일반 도로 같은 경우에는 포장 기계 설비 자체가 차선 하나만 포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차선 같은 경우에 실선 부분에 도로하고 이어지는 경계면이 생겨요. 네, 여러분은 뭐 가끔 느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선을 변경하다 보면은 그 경계면이 좀 도로가 깨진다든가 아니면은 단차로 인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말리는 현상이 좀 있죠. 핸들이 말리죠. 네, 그런 현상이 있는 것도 많고, 또 그 이어붙인 부분은 반드시 오래되면 도로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이제 포트홀이 많이 형성이 되죠. 이렇게 도로 단차가 있는 곳은 진짜 자전거 동호회에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단차 때문에 사고로 이어져서 낙차를 해서 뭐 다치거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토바이도 똑같아요. 네, 이 단차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생각들을 안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게 뭐가 많았냐면, 도로가에 바로 배수로가 붙어 있는데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도로 노견이 없고 노견이 있는 부분에 배수로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대부분 트렌치 덮개가 있어갖고 대부분 덮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그 부분을 다 복개를 해서 그냥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배수로가 도로가에 바로 있어가지고 코너링을 하다가 조금 차선을 이턴하거나 그러면은 노견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배수로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사고 나는 장면을 제가 한 2번 정도 목격을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2번을 사고가 나는 걸 목격을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냥 배수로에 빠져버렸어요. 거기 다리 그 배수로에 그냥 빠져버리다 보니까 거기 다리가 껴갖고 많이 다치셨더라고요. 119도 불러주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는 그런 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또 도로가에 배수로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막 2m, 3m 높이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드레일이 설치가 안 됐다든가 그런 도로도 가로 있습니다. 시골 쪽에 가면은 그런 쪽에서 떨어지면은 대형 사고죠, 진짜. 진짜 대형 사고가 나는 거죠. 그리고 도로 도장면에 문제가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새벽이나 비길에 도로 도장면이 미끄러워서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코너링 같은 거 하다가 이렇게 도로 실선을 이렇게 밟는다든가 아니면 중앙선을 밟으면은 미끄덩미끄덩 하죠. 느끼신 분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또 화물차 바퀴 흔적, 특히 이제 아스팔트 도로에 여름이 지날 때 많이 생기죠. 자동차의 과적이나 아니면 무거운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그 바퀴 자국을 따라서 이렇게 도로가 움푹 파이죠. 좀 달리다가 그런데 오토바이 끼면은 진짜 들어가면은 진짜 환장하죠. 탈출 안 됩니다. 진짜 심한 데는 바퀴 자국도 그냥 따라가야 됩니다. 갑작시 탈출하려고 한다 보면은 대형 사고 나죠. 그런 경우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도로에 이물질 같은 것도 상당히 또 오토바이한테는 위험하죠. 막말로 얘기해갖고 도로에 비닐봉지만 날아다녀도 오토바이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엔진에 가서 붙는다든가 그러면은 녹아 붙죠. 이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모래죠, 모래. 겨울철 지나서 염화칼슘에 같이 뿌린 모래가 이제 중앙선이라든가 아니면 도로 가운데 쪽에 보인다든가 그런 이물질들도 많고요. 또 돌이라든가 뭐 나무, 또 가끔 보면 뭐 강목도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진오일 흘린 자국 뭐 이런 것들, 물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로 이물질로 위험하고요. 요즘에는 또 많이 보이는 게 로드킬이 많이 보여요. 한여름 되기 전에 로드킬이 많이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봄에 고라니나 멧돼지 같은 것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지금은 산에 뭐 풀이 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마을로 내려와서 그냥 밤에 차에 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로드킬 흔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영덕 울진 갔다 오면서도 로드킬을 한 10대 군데 본 것 같아요. 한 번은 좀 위험하게 피하긴 했는데 그 로드킬 흔적도 상당히 많고요. 차는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되지만은 오토바이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이지 않은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마감되지 않은 공사 현장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죠. 임시 포장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대충 이제 아스콘을 이렇게 덮어갖고 이제 포장을 해놓고 그 위에 이제 더 씌우기 포장을 하는데 그 아스콘을 좀 넉넉하게 좀 이렇게 도로 면하고 맞거나 도로 면보다 약간 높게 이렇게 아스콘 포장을 해놓으면 괜찮은데 대부분 부족하게 해요. 아스콘 임시 포장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설물 공사하는 그 설비업체에서 아마 돈을 쓰는 것 같고, 도로 포장을 하는 거는 정부에서 두문두문 하다 보니까 거기 아스콘 좀 얇게 깔으면 돈 남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아스콘을 이렇게 도로 면하고 똑같이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낮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경계면에서 턱이 지니까 오토바이 지나가다 이제 쿵쿵 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아스콘을 대충 임시 포장을 했으면은 누르기를 좀 잘해서 면을 맞춰놔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냥 해놓는 거예요. 대충. 그러니까 울퉁불퉁하죠. 그러면 이제 그걸 피해서 달려야 되고, 아니면 차가 없으면 중앙선을 넘어가기도 해야 되고, 이런 불편한 면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가끔 가다 보면은 그냥 흙으로만 메꿔놓고서 흙먼지 날리니까 그 위에다 포장을 씌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진짜 황당하죠. 세로 절개도 문제고, 근데 가로 절개를 했는데 뭐 흙으로 메꿔서 단차가 되게 심하다든가 그러면은 타이어 빵꾸 나는 거죠. 그런 경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 도로 상태라든가 뭐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대책은 뭐 없어요. 서행이 답입니다. 서행. 집중력 잃지 않고 계속 서행하는 거죠. 속도를 내지 않는 게 답이에요. 그 외에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토바이 타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서행을 한다는 생각은 그냥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공식적으로 하는 얘기고, 비공식적으로는 서행하시는 분이 없죠. 과속 방지 카메라에 단속이 안 되기 때문에 서행을 안 하거든요. 저 또한 그래요. 도로가 80km면은요, 그 80km에 맞춰서 달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서행이 안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답은 서행이에요. 대부분 유튜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속도계 다 테이프 붙여 다 가리죠. 저 속도계 죽인 거
일부러 죽인 거 아닙니다. 부속을 못 구해서 죽였지만은 저는 저 자신도 반성을 하는 부분이고 또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고는 과속이에요. 과속.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과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도로사정 욕할 게 아니고 본인이 지켜야 됩니다. 본인이 지키면 돼요. 간혹 뭐 그런 얘기 하죠. 우리나라는 제도가 그지 같다. 그 제도를 그지같이 만들어 놓은 공무원들이 왜 제도를 그지같이 만들었겠어요?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 문화를 몰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 하시죠. 제도를 그지같이 만들게 한 원인 제공은 결국은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어요. 그런 걸 반성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대만 해도 막 교차로에서 빨간불인데 로드가 가갖고 양쪽 길 막고 막 대열 통과시키고 도로에서 와리가리 치고 막 개펌 다 잡고 다니고 그걸 특권의식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오토바이 타는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동차 서있고 신호등 대기하고 있으면은 사이로 차 사이로 사바삭 가갖고 맨 앞에 서는 게 오토바이 타는 사람의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요즘도 대부분 그래요. 신호등 서 있잖아요. 분명히 내 앞에 가는 오토바이가 없었는데 어느 날 보면은 출발해 보면은 항상 삐적삐적 해갖고 앞뒤로 오토바이가 쫙 서 있어요. 내가 오토바이 맨 앞에 서 있으니까 내 앞으로는 못 가고 뒤에 쭉 줄 서요. 삐지고 와갖고. 제 영상 보시면은 제가 신호등 맨 앞에 서 있는 영상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희는 차가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빨간불이면 서요. 그래서 그래요. 빨간불이면 무조건 씁니다. 차가 없어도 씁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빨간불에 쓰잖아요. 그럼 뒤에서 빵빵거리는 운전자들도 있어요. 그래도 서요. 그거는 나하고의 약속이거든요. 그런 걸 사소하게 위반을 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결국은 아무 데서나 그렇게 위반을 해요. 그러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럼 죽는 거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속도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서 뭐 오토바이 번호판에 뭐 전자칩을 이식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그거 싫으면 오토바이 안 타면 되잖아요. 제도를 욕하기 전에 제가 봐서는 뭐 니들이 정부에서 해준 거 집불도 없으면서 뭐 욕하기 전에 나 자신이 잘 지키고 있는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가를 먼저 생각해보는 라이더가 좀 됐으면 하는 소망이 좀 있습니다. 오늘 좀 마지막이 좀 무거웠네요.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알람 오버 하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